네, 경남과 부산 행정구역 경계가 붙어 있고 산업활동에서도 협력 분야가 많습니다. 인적 측면에서는 부산 지역민 상당수가 경남이 고향이기도 합니다. 정말 가까운 이웃 사이인데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지금 많습니다. 남부권 신공항과 난강댐 물 문제 등 국지간 현안뿐 아니라 최근에는 경남과 부산에 걸쳐진 신항을 둘러싸고도 크고 작은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좋은 것, 필요한 것은 내 지역에 두려는 바람 때문인데요. 수도권 집중화를 견제하기 위해 양지역이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지역끼리 일으키는 갈등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인과 대책, 인사이드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두고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벌인 치열한 경쟁. 10년 동안의 경쟁 결과는 밀양도 가덕도도 아닌 김해공항 확장으로 끝났습니다. 낙동강 대신 남강댐을 통해 맑은 물을 공급받겠다는 부산 지역의 수건 사업. 이 역시 10년 동안 논쟁을 벌였지만 한 걸음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경남과 부산 사이에 건설된 신항. 2005년 명칭을 둘러싸고 시작된 신항 갈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크고 작은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과 부산. 어깨를 나란히 한 이웃으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남부권 경제의 중심이지만 상생의 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해 앙골동 신항 배후 부지입니다. 4,281제곱미터 터의 토목공사가 한창입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추진하는 위험시설물 장치장입니다. 에틸렌과 액화 천연가스 등 폭발력이 강한 고압가스를 보관하는 시설이 계획됐습니다. 길이 6m짜리 20피트 컨테이너 110개 규모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위험이 극히 적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폭발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거는 가능성이 아니겠습니까? 확률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폭발하는 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와 주민들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며 사전 협의 없이 몰래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나 부산항만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은 창원시와 또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유치 계획을 하고 언호를 했으면 좋겠는데 부산시나 항만공사에서는 뭐 자기 일방적인 어떤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반발이 심해지자 부산항만공사는 계획을 바꿉니다. 계획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위험물 장치장이 아니라 일반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신항의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니까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또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부산항 신항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은 또 있습니다. 부산항 내 예부선 계류지인 영도 복례동 물량장.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낡고 녹슨 배가 어지럽게 계류하고 있습니다. 주변 바다에는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 부선들을 진해 연길만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일방적인 이전 계획에 진해에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방적인 어떤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쪽으로 혐오 실시를 보낸다는 그 자체는 우리 주민들을 갖다가 진해 구민들을 갖다가 우리 창원시 더 나아가서는 창원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부산항 예부선의 경남 이전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기피시설을 경남으로 보내려는 시도 외에 경남에 두기로 예정된 랜드마크를 부산에 유치하려는 상반된 행보도 드러났습니다. 매립공사가 한창인 진해 연도. 해양수산부는 연도에 신항 랜드마크를 계획했습니다. 2020년까지 1,013억 원을 들여 높이 70m의 전망타워와 신항 홍보관, 연수원 등이 조성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과 정치권에서 랜드마크를 부산 가덕도로 유치하려 해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금 보면 가덕을 부산 김해공항 개발에 맞추어서 거기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굉장히 짙다, 색깔이. 개발 가치가 높거나 관광 자원이 될 시설은 부산에, 기피 시설은 경남에 두는 현상. 갈등 사례는 고속도로 명칭에서도 드러납니다. 경남에서 양산,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이 고속도로의 명칭은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입니다. 김해 진영에서 부산 기장까지 이어지는 48.8km 구간 가운데 66% 정도가 경남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고속도로의 명칭은 지난 2010년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로 공포 고시됐습니다. 이 때문에 김해시와 시민단체 등은 고속도로 명칭이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부산 순환고속도로나 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명칭 자체가 우리 김해시가 어떤 부산의 외곽에 있는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더 높다고 저희 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김해 부산 고속도로를 주장합니다. 고속도로 관련 규정을 보면 기종점을 우선 사용하고 명칭은 서에서 동방향으로 정해야 합니다. 동서방향 도로인데 순환고속도로라는 명칭도 잘못이라는 지적입니다. 부산시는 이제와 변경을 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모든 일도 서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해결점을 찾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사업이 추진돼 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부산에서는 그런 절차를 생략해버리고 어떤 좋은 시설들은 부산 쪽으로 유치해 가려고 그렇게 이제 자기들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경상남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영 못마땅하죠. 그거는. 경남과 부산 사이 벌어지는 갈등은 과거로 거슬러 보면 첨예했던 사례가 더 많습니다. 지난 2005년 경남과 부산 사이 바다와 육지에 걸쳐 건설된 신항. 신항만 명칭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부산은 부산 신항을, 경남은 진해 신항 또는 부산 진해 신항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명칭은 부산항 신항으로 정해지면서 결국 부산의 요구를 들어준 상황이 됐습니다. 진주에 있는 남강댐 물을 두고도 부산과 경남이 대립했습니다. 지난 2008년 정부가 진주 남강댐의 물을 부산시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의 상수원인 낙동강이 오염됐기 때문에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하고 해법을 경남에 있는 남강댐을 동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경남은 남강댐 인근 지역민들은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강하게 대립했습니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이 밖에도 경남과 부산 사이의 크고 작은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부터 경남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갈등이 더욱 격화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경남과 부산 사이의 갈등. 양 지역은 어떤 이득을 얻었을까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경합했던 지난해 신공항 입지 선정에서 결과가 잘 드러납니다. Gimhae extension is ranking first in any scenario. Then ADPI recommends this site for the location of the future Yeongnam International Airport. 결과는 경남도 부산도 아닌 기존 김해공항 확장. 생중계로 결과를 지켜보던 양 지역은 입을 떼지 못한 채 동시에 절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누구도 만족하게 하지 못한 상황에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습니다. 10년을 넘게 대립과 갈등만 반복한 끝에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은 것입니다. 상생하는 그런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기공항 문제 등으로 인해서 부산 시민과 경남 도민의 감정이 악화되어 온 게 또한 사실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에서 오는 소음 문제 등의 잡음은 경남과 부산이 떠안고 가야 하는 몫이 됐습니다. 소리가 났다가 안 났다가 하니까 그게 어떤 스트레스 장애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뭐 두통이라든지 뭐 수면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뭐 전 주민들이 다.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해놓고 규모를 축소하려 한다는 후속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는데 기본 이번에 축소 의도가 나타났죠. 이용객 수를 줄인다는 것은 그만 지금 공항의 규모가 적어진다는 거고 그냥 동네 공항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경남과 부산이 경합보다는 상생의 길을 찾았더라면 신공항 입지 선정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또 경남과 부산의 지역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되짚어볼 만한 대목입니다. 이런 갈등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일종의 경쟁자 내지는 어쨌든 뭐 배타적인 입장을 갖게 되면서 서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도 내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 발전에 오히려 중요한 동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의 문제점은 서로 인식하고 있지만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13년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지자체 사이의 갈등을 중앙정부가 나서 조정하겠다는 시도였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 4일 국민대통합위원회는 폐지됐습니다. 중앙정부의 중재 역할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결국 갈등의 조정은 지역민들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부작용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사전에 지자체 간 협의체 마련도 필요합니다. 어떤 갈등 요인이 발생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갈등 요인이 될 만한 내용에 관해서는 사전에 같이 지자체 간에 논의도 하고 또 필요하면 중앙정부 간에 또 합동으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정한 이제 매집을 전후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죠. 김해시와 부산시가 지난 2012년 개통한 대동화명대교.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경남과 부산을 가로지릅니다. 공사 당시 명칭은 부산 입장을 반영한 화명대교였습니다. 앞선 사례와 같이 명칭 갈등이 있었으나 두 지역이 합의하면서 절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대동화명대교는 낙동강을 사이에 둔 다리에 양측 지명이 함께 들어간 첫 사례입니다. 경남, 부산은 인구 670만 명에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중화공업과 첨단 산업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입니다. 국토의 남쪽에서 수도권과 경쟁하며 국가 경제를 이끌기 위해서는 경남과 부산은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